배주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도형의 이동 1등급 문제 두 번째 시간이면서 우리 도형의 방정식 단원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제 20강에 딱 그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이 딱 끝나니까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20강의 마지막. 뭔가 딱 떨어지는 게 되게 좋지 않나요? 이제 우리가 50강 중에 30강이 더 남았는데 두 번째 단원이 끝날 때 뭔가 남은 30강의 딱 절반에서 끝나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떨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첫 번째 문제 바로 가보면 31번 문제인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x, y에 대한 식 y는 y 빼기 x 제곱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랑 y는 0부터 1까지의 방정식 fxy는 0이 나타내는 곡선 C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 C는 fxy는 0이기 때문에 y는 x제곱의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더 읽어보시면 이 곡선 C와 x는 마이너스 1, x축으로 둘러싸인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이 두 방정식이 나타내는 곡선과 x는 1,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찾아야 될 게 뭐냐면 fx 빼기 2, y 플러스 2는 0. 이게 나타내는 도형이 과연 뭘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fx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이동해야 이런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까요? 바로 보이시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저런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정식 fx 빼기 2 빼기 y는 0. 요것은 fxy는 0을 어떻게 이동시켜야 이게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자, 저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이동시켜야 이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뀔 때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위의 방정식에서 아래 방정식으로 변할 때 y 대신 마이너스 y로만 바뀌었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죠? x축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변할 때 x축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켰다.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fxy는 0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1,1, 1,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도형이 바로 fx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형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 0,0은 2, 마이너스 2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2, 마이너스 2. 그래서 2, 마이너스 2로 요 점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은 어디로 이동하죠? 마이너스 1,1은 1, 마이너스 1로 이동하겠죠.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은 3,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할 거예요. 3,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싶은 요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면 요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그림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서 요 분홍색 도형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도형도 그려봐야 되는데 요 도형은 이 분홍색 도형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분홍색 도형을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려봅시다. 그러면 1,1과 2,2와 3,1을 지나는 도형일 거고 x축에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보시면 이걸 주황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 도형과 요 도형 그리고 x는 1,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것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것이 아까 전에 요만큼의 넓이가 3분의 1이다 라고 알려줬었거든요. 요만큼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요 정사각형에서 이만큼이 3분의 1이니까 요 위쪽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3분의 2겠죠. 3분의 2. 자, 그러면 요만큼 넓이가 3분의 2다. 그 다음에 요 곡선은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의 일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y축의 대칭으로 생겼겠죠.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넓이도 3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요만큼의 넓이가 3분의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 연두색 도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요 연두색 도형은 사실은 이 사각형 넓이에다가 이만큼 넓이랑 이만큼 넓이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대칭 이동시킨 그림이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 다음 요만큼의 넓이는 우리 아까 전에 요만큼 넓이가 3분의 4인 걸 구해놨는데 그걸 그냥 정확히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요 넓이도 어때요? 3분의 4겠죠. 그래서 요 넓이가 3분의 4. 여기도 어차피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3분의 4. 그리고 요 사각형 넓이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요 사각형 넓이는 이 길이가 2고 높이가 2죠.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2 해서 사각형 넓이는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구하는 저 연두색 전체 넓이는 4에다가 3분의 8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3분의 12에다가 8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0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넓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넓이가 같은 부분을 찾아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2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림과 같이 원 위에 1사분면에 있는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이 원을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접힌 호가 X축, Y축에 접했다, 동시에 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 어차피 점 A와 점 B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이 접힌 부분만 일부분만 표현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냥 원 전체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예 그냥 접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이 부분은 어디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하나의 원을 만들게 되겠죠. 이 직선에 대해서 원 자체를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원의 일부분만 그려져 있던 게 이 부분도 대칭 이동을 시키면 하나의 완전한 원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원 C 같은 경우는 중심이랑 반지름이 잘 보이게 식을 바꿔주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이 25가 될 텐데 원래는 반지름이 25였는데 대칭 이동 시켰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원도 반지름이 5인 원이 될 거고요. 반지름이 5인 원이요. 자,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일 거예요. 이 원의 일부분이 여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이 대칭 이동시킨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반지름이 오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뭐죠? 지금 중심이 1사분면에 있으니까 중심이 5,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은 5,5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원의 중심은 얼마였죠? 원래 원의 중심은 3,4잖아요. 3,4. 그래서 원래 중심은 3,4. 자, 그러면 원 C를
이 직선 AB에 대칭 이동을 시킨 게 중심이 5,5인 반지름이 5인 원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 중심과 중심을 잇는 직선은 직선 AB의 수직일 거고 또 직선 AB에 의해서 이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분이 이등분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점과 이 점은 이 직선에 대해 서로 대칭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 자체가 대칭이니까, 그쵸? 자, 요걸 이용한다면 우리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얼마죠? 요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은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이 두 점의 중점은 4,2분의 9가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4,2분의 9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25가 됩니다. 그러면 4,2분의 9를 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점 A이기 때문에 점 A의 좌표는 y에다가 0을 넣어보시면 2x는 2분의 25니까 4분의 2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 B는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에다 0을 넣어보시면 0,2분의 2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은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을 구해보시면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면 12분의 25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6분의 25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무게중심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해보시면 12분의 25에다가 50을 더하면 되니까 12분의 75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마지막 3으로만 나눠보시면 4분의 25가 무게중심의 x좌표와 y좌표 합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원 나머지 전체까지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3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 C, D에 대해서 저 값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게 대체 뭘까? 라는 궁금증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저게 만약에 요렇게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저게 뭔지 쉽게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요렇게 나온다면 뭐죠? 직선 AB의 기울기죠. 그런데 뒤에 뭔가 8도 붙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저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어쨌든 분수꼴이면 기울기를 떠올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냐 그거를 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 식을 바꿔서 A 빼기 C 빼기 8 이렇게 바꿔보고 분자 같은 경우도 빼기를 만들기 위해서 B 빼기에 빼기 D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죠. 저렇게 바꾸면 무언가 빼기 무언가 분의 무언가 빼기 무언가 해서 기울기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죠? A, B라는 점과 C 빼기 8, 마이너스 D라는 점 사이의 기울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A, B는 이 원 위의 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요 C 빼기 8, 마이너스 D는 어떤 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C, D랑 C 빼기 8, 마이너스 D 이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바뀔 때 어떻게 이동을 했죠?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을 했죠. 점의 평행 이동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원은 중심이 4,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인데 4,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일 텐데 점 A는 이 원 위에 있을 거고요. 점 C 같은 경우는 이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에 대칭 이동시킨 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할 거고 요런 원이 되겠죠. 자, 원 C를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요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 원을 C'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C 빼기 8, 마이너스 D는 이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원래는 C, D가 이 C 위의 점이었는데 만약에 대략 한 요쯤에 C, D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시킨 후에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정확히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원 C 위에 있는 점 A와 이 위를 움직여 다니는 점 A와 이 위를 움직여 다니는 점 C, 8, C 빼기 8, 마이너스 D 사이의 기울기가 언제 최대가 되냐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 C 위에 점 하나 고르고 원 C' 위에 점 하나 골라서 이었을 때 기울기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언제 최대가 될까요? 그림상 보시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일 때 제가 동시에 접하게 그리느라 이제 직선 같지 않아 보일 수가 있는데 딱 요렇게 될 때 기울기가 최대가 됩니다. 즉 요 접점이 바로 A고 요 접점이 바로 C 빼기 8, 마이너스 D일 때 요때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죠. 이것보다 더 가파르면서 두 원에 동시에 만나는 직선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때가 기울기가 최대다. 그럼 우리는 요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답이 된다라는 소리인데 요걸 어떻게 구하시냐면 지금 요 원과 요 원이 뭔가 예쁘게 생겼어요. 그쵸? 원점의 대칭인 게 보이시나요? 원점의 대칭인 게 보이신다면 원점의 대칭이면서 완전히 똑같이 생긴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도 원점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노란색 직선을 y는 m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mx이면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접하는 거죠. 자, 그걸 이용해 보시면 m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과 4,1 사이의 거리가 1이어야 된다. 반지름 1이어야 된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4m 빼기 1이 1이다.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넘겨서 양변 제곱해 보시면 16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이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되죠? 15m제곱이 8m이 됩니다. 그래서 m값은 0 또는 15분의 8이 되고요. 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원이 있을 때 자, 지금 X축에 두 원이 동시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m값이 0인 것은 기울기가 0인 접선, 요거 하나가 m값이 0인 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m값이 15분의 8인 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 겁니다. 요게 m값이 15분의 8이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가장 클 때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15분의 8이 답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자, 요렇게 33번 문제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3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은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이라는 fx 함수에 대해서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곡선을 gx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으니까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빼기 3 요런 함수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fx 위에 점 p, gx 위에 점 q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x축, y축을 그려보고 일단 점 A와 점 B를 찍어줄 건데 점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요. 점 B는 2,2입니다. 둘 다 y는 x 위에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좌표, y좌표가 똑같죠. 그 다음에 fx는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인데 저 2차 함수는 축이 x는 2분의 1이고 0,3을 지나는 그런 곡선이기 때문에 제가 대략 그려보면 한 이런 식으로 생긴 곡선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gx는 fx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곡선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gx가 생기게 돼요. fx랑 gx는 지금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상황이고 점 P는 요 위를 움직여 다니는 점이에요. fx 위를 움직여 다니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점 P가 있는 상황이고 점 Q는 gx 위를 움직여 다니는 점입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대략 찍어볼게요. 그랬을 때 사각형 A, 여기가 B죠? A, P, B, Q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P랑 Q가 움직여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A, B를 이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삼각형 APB 넓이랑 삼각형 ABQ 넓이를 합하면 그 사각형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 삼각형 넓이로 생각해보면 밑변의 길이를 AB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높이가 최소가 된다면 이 삼각형 넓이가 최소일 거고 이 높이도 최소가 된다면 이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높이 최소, 여기서 높이 최소를 더하면 결국에 전체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이 나올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예쁘게 그렸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AB가 직선 y는 x 위의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y는 x가 정말로 fx, gx랑 만나지 않느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fx는 x, 요 방정식의 판별식을 생각해 보시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 fx랑 y는 x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gx는 x, 요걸 풀어보시더라도 x값이 나오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 거죠. fx랑 y는 x랑 gx는 전부 다 만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으면 밑변의 길이를 A, B라고 했을 때 밑변의 길이 그냥 미리 구해버릴까요? 요 길이 AB 길이 얼마죠? 좌표랑 좌표 사이 거리 이용하시면 4루트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으면 높이는 점 P로부터 X, Y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될 거잖아요. 근데 P가 어디 있을 때 그 높이가 최소가 될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y는 x랑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조금씩 올려봤을 때 처음으로 저 fx랑 접하게 되는 이 접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 접점이 P가 될 때 이때 높이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언젠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직선을 y는 x 플러스 k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fx랑 x 플러스 k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라는 2차 방정식 세웠을 때 판별식이 0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 여러분들 판별식 안 써보셔도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가 바로 접선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 높이 구하실 수 있겠죠. 우리 왜냐면 사각형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그러면 한 점 잡아서 y는 x까지 거리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아무 점 0,2 사이 거리를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바로 높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 높이가 루트 2구나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점 Q로부터 y는 x까지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될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최소일 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쭉쭉쭉 내려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접하게 될 때. 그때 요 접점이 Q일 때가 높이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요 직선을 y는 x 플러스 m이라고 하고 m 값을 구해볼게요. 오른쪽에다 m 값을 구해보면 자, 요번에는 gx라는 함수랑 x 플러스 m이랑 자, 요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x 사라지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이게 중근 가지려면 이 값이 0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m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과 y는 x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아무 점 3,0과 y는 x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3이다 라는 거 계산하시면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은 자, 삼각형 ABP의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AB 길이에다가 높이의 최소값이 아까 전에 루트 2였죠? 플러스 이번에는 삼각형 ABQ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AB 길이에다가 높이의 최소값 루트 2분의 3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최소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보시면 앞에 거는 얼마 나오죠? 앞에 거는 4가 나오고요. 뒤에 거는 요거 계산해 보시면 6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4 더하기 6 해서 10이 최소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높이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기울기가 1인 접선을 찾아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5번은 점 A가 1,6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B가 있는데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절대값 PA 빼기 PB가 언제 최대 최소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을 한번 찍어볼게요. 1,6이 한 요쯤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한 요쯤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점 P는 X축 위의 점입니다. 여기 위로 움직여 다니는 이런 점인데 PA 빼기 PB 이 값 빼기 이 값의 절대값이 언제 최대와 최소가 되냐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항상 이런 거 해결할 때는 삼각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삼각형 PAB가 뭔가 결정이 되면 결정되면
그 삼각형의 변의 길이 사이 관계 있죠. 그거를 이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삼각형 PAB가 결정되면 PA 더하기 AB는 PB의 길이보다는 길어야 될 거예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는. 그쵸? 그 다음에 PB의 길이 더하기 AB 길이도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인 PA보다 커야 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절대값 PA 빼기 PB가 AB의 길이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절대값. 자, 여기서 해보시면 PA 빼기 PB가 마이너스 AB보다 크고, 여기서 해보시면 AB 빼기 PA 빼기 PB가 AB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에 써보시면 절대값 PA 빼기 PB가 AB 길이보단 작다. 요거를 일단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AB가 최대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있더라도 정확히 AB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는 언제 최대인지 최소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요 그림에서 살짝 바꿔가지고 점 B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서 점 B'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PB의 길이나 B'P의 길이나 어차피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PA 빼기 PB'의 절대값, 요곳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삼각형이 결정이 된다면 삼각형 PAB'이 결정이 된다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PA 더하기 AB'이 PB'의 길이보다는 크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PB' 더하기 AB' PA 길이보다는 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뭐를 알 수 있냐면 PA의 절대값, PA 길이 빼기 PB' 길이의 절대값이 AB'의 길이보다는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 삼각형 PAB'이 결정될 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만약에 결정되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P랑 A랑 B'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때는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왼쪽 그림으로 와서 한번 해결을 해보면, 왼쪽 그림으로 와서 만약에 P랑 A랑 B'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P가 여기에 있을 때죠. 여기에 있을 때는 PA 길이 빼기 PB'의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의 차가 정확히 얼마가 되죠? 정확히 AB'의 길이가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보면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PA 빼기 PB'의 값이 정확히 AB'의 변의 선분의 길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때가 최대값이 될 거겠죠. 왜냐면 삼각형이 결정될 때는 AB'보다 작고 결정이 안 될 때는 딱 AB'이니까 정확히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AB'의 길이인 루트 4 더하기 16, 2루트 5가 최대값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은 라지 M은 2루트 5다. 요 값이 라지 M이다 라는 거 찾아냈고요. 그때의 A 값도 구해야 되는데 그때 A 값은 일직선상에 있을 때니까 직선 A, B'이 X축에서 어디서 만나냐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선 AB'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되는데 직선 AB'의 방정식 구해보시면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2입니다. 2 맞나요?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축이랑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2,0에서 만납니다. 요 점이 점 P였던 거죠. 그래서 A1은 2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언제 최소값이 되냐를 찾으면 끝납니다. 언제 최소값이 되냐면 자, 지금 점 A가 1,6이고 점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요. 자, 그러면 절대값 PA 빼기 절대값 PB는 언제 가장 작을 거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길이랑 똑같을 때, 즉 0이 될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근데 최소가 될 때가 진짜 있냐 잘 생각해 보시면 점 A와 점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보면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A랑의 거리, B랑의 거리가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이 만약에 P라면 PA랑 PB 길이랑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직이등분선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요 점의 좌표는 중점일 거기 때문에 0,2일 거고요. AB의 기울기는 지금 2분의 8이니까 4잖아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일 거고 0,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은 얼마죠? 8,0이 되겠죠. 그래서 A2가 8일 때 최소값 스몰 m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1 더하기 A2는 6이고요.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2루트 5죠. 자,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인 3분의 루트 5가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의 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과 양수 k에 대해서 원 C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원을 C'이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보시면 x축, y축이 있을 때 원 C는 k, 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n인 원입니다. 자, 근데 이 원을 y는 x에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중심은 0,k로 이동을 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루트 n일 거예요. 그런데 두 원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n이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인데 두 원이 완전히 똑같이 생긴 원이에요. 그럼 만약에 두 원이 정말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이 처음에 있겠죠. 그러다가 점점 커지다 보면 뭔가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안 만나는 상황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 이 거리는 k 루트 2잖아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보다 더 클 때 안 만나겠죠. 자, 근데 반지름이 루트 n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만나는 경우는, 즉 fn이 0인 경우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 더 클 때, 요때는 안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n의 값에 따라 이때는 fn이 0이다라는 소린데 n의 값에 따라서 fn의 값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n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2k제곱은 4n보다 크다가 될 거고 결국에는 n이 2분의 1 k제곱보다 작을 때는 fn이 0이다 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k 루트 2가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정확히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 원이 밖에서 서로 접한다라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n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n이 딱 2분의 1 k제곱일 때는 fn이 1이다 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서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fn이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n 값이 2분의 1 k제곱보다 클 때는 fn이 2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F1부터 F10까지 더했을 때 5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F7, F8, F9, F10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fn을 구한 거를 한번 잘 보시면 fn은 n이 2분의 1 k제곱보다 작을 때는 0이고 딱 2분의 1 k제곱일 때는 1이고 2분의 1 k제곱보다 커질 때는 2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 더해서 5이려면 측정한 값 이상부터 2고 그 직전엔 1, 그 이전에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합해서 5가 되려면 제일 큰 것부터 2였다가 F8이 정확히 1이고 7 이하일 때는 다 0이어야지 더해서 5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n이 8일 때 fn이 1이어야 된다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8이 1이려면 2분의 1 k제곱이 8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k제곱이 16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양수 k의 값은 4다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36번은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두 개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37번 가보시면 5,1이라는 점 A와 y는 x제곱 위의 점 B랑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을 시켜서 알아봐야지 어떤 점이 최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점 A를 먼저 x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서 A 프라임 5,-1이라는 A 프라임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AP 길이와 A 프라임 P의 길이는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 그냥 A 프라임 P 더하기 PB 프라임의 PB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될까? 일단은 이 점도 움직이고 이 점도 움직이는데 최소한 A 프라임 P B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최소한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A 프라임 B가 언제 최소가 되냐 이것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P는 생각하지 말고 요 고정된 점과 x제곱 위를 움직여 다니는 점 B의 최소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저걸 찾는 방법은 A 프라임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점점점 키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은 중심을 A 프라임으로 하는 원을 의미하겠죠. 이 원을 점점점 키워나가서 처음으로 y는 x제곱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 생길 거예요. 맞나요? 중심을 A 프라임으로 하면서 처음으로 y는 x제곱과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 생길 겁니다. 요 점이 점 B일 때가 A 프라임과 B로부터의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왜냐면 B가 조금만 더 멀어지면 더 큰 원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 때의 B를 찾아주시면 되고 저 때의 B를 찾는 방법은 이 B에서의 접선이 원의 접선이면서 y는 x제곱의 접선이기도 하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 B의 좌표를 a, a 제곱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곡선 위에 점이니까 저렇게 설정을 한다면 원의 접선이다 이용하시면
반지름과 이 접선이 수직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y는 저 분홍색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y는 x제곱에서 저 분홍색 접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의 x 빼기 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2차 함수와 연립을 했을 때 중근을 가져야 된다. 요거를 이용해 보시면 이 판별식이 0이다. 이용해 보시면 우리는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판별식 이용해 보시면 m 값이 2a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접선의 기울기가 2a인데 그 2a가 a'b랑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b 기울기 구해보시면 a 빼기 5분의 a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랑 수직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1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a 빼기 5가 5 빼기 a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5 빼기 a가 2a 세제곱 플러스 2a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a 세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가 0이 되기 때문에 a 빼기 1에다가 인수분해 해보시면 얼마가 되죠? 5. 그러면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판별식 해보시면 실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최소값이 되는 b의 좌표는 1,1일 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최소값이 나오기 때문에 A'과 B 사이의 거리 루트 16 더하기 4 하니까 2루트 5가 최소값이다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한 점과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고요. 네, 37번 정리해보시고 우리 마지막 3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가 상당히 긴데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와 자, 그림을 그려서 우리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이 혹시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접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0,0과 4,0과 2,2를 꼭지점으로 하는 2,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OPQ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PQR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런데 OPQR을 이게 지금 OPQR인데 OPQR을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O', P', Q', R'이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X축으로 Y축으로 동일한 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니까 이 점 O와 점 Q는 Y는 X 위를 움직여 다니는 점일 거예요. 같은 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 다니겠죠. 자, 그랬을 때 OAB의 내부와 O', Q', P', Q', R'의 내부에 공통 부분이 존재하도록 하는 T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일단 0보단 커야겠죠, T가? 근데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공통 부분이 존재를 할까요? 딱 요 점을 지날 때, 딱 요 전까지 요 사이를 움직여 다닐 때 공통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럼 딱 요 때가 언제냐면 점 Q가 여기 2,2로 이동할 때니까 T가 4일 때가 되겠죠. 아, 그래서 감마는 지금 4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마는 4다. 저 전까지만 공통 부분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공통 부분을 실제로 구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ST를 우리 옆쪽에다가 잠깐 써놓고
자, ST를 잠깐 써놓고 뒤에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일단은 요 OPQR을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T만큼 평행이동해서 삼각형 OAB랑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시는 건데 자, 요거를 일단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공통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조금만 이동했다라고 칩시다. 한 요 정도 이동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공통 부분은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근데 그게 변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공통 부분이 삼각형이 안 되는 시점은 딱 요때입니다. 딱 요때. 이게 경계가 돼요. 왜냐면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공통 부분이 삼각형이 아니라 요만큼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일단 뭔가 변하는 t가 2일 때까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t가 2보다 작을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이때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우리 0,0이 t,t로 이동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t고 이 길이도 t니까 공통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t제곱일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싶은 가번이 되는 겁니다. 가번. 그쵸? 요 가번. 그래서 가번이 2분의 1 t제곱이다. 근데 그 변하는 지점이 언제냐면 딱 요렇게 되는 지점. t가 2일 때까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요게 알파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올려볼게요. 조금 더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생겼을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예쁜 상황을 그렸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전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공통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공통 부분이. 그쵸? 근데 그게 언제 바뀌게 되냐면 요 노란색까지일 때, 노란색까지 전까지일 때 공통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 노란색일 때는 t가 몇일 때냐면 t가 정확히 3일 때예요. 왜냐하면 요 점의 좌표가 요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요 절반의 길이는 1일 거고 그럼 요 점의 좌표가 3,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좌표가 3,1로 이동하게 되는 t가 3일 때, 그때가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t가 3일 때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인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 분홍색 상황에서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가 2 이상 3 이하일 때 공통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자, 넓이 구해보시면 이번에는 요 점의 좌표가 t, t고 그러면 요 삼각형을 먼저 구해볼게요. 저 삼각형 구해보시면 요 점의 좌표는 t 빼기 2, t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요 x좌표는 t 빼기 2고 요 x좌표는 2니까 요 길이는 4 빼기 t가 될 거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4 빼기 t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우리 요 사다리꼴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데요. 저 사다리꼴의 넓이는 요만큼의 길이는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2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겠죠. t 빼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4 빼기 t고요. 4 빼기 t.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요 직선과 x는 t의 교점을 또 찾아주셔야 돼요. 상당히 복잡하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x이면서 4,0을 지나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x는 t랑 만나는 점, 요 점의 좌표가 t, 4 빼기 t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t에서 4 빼기 t를 뺀
2t 빼기 4가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6 빼기 2t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저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t가 3일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길이가 0이 돼서 이 길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잘 구한 거예요. 왜냐면 t가 정확히 3일 때는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사다리꼴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1에다가 t 빼기 2에다가 요 길이에다 요 길이 더해주시면 10 빼기 3t가 됩니다. 그쵸? 10 빼기 3t. 아, 요게 나였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 자, 정확히 3일 때가 이렇게 생겼었고요. 요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랬을 때 공통 부분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점의 좌표가 t, t고 요 점의 좌표는 t-2,t이기 때문에 요 길이만 구해주시면 요 길이는 2에서 t-1을 빼주시면 되니까 4 빼기 t가 됩니다. 자, 그럼 요 길이도 4 빼기 t, 여기도 4 빼기 t, 여기도 4 빼기 t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저 삼각형의 넓이는 4 빼기 t의 제곱이 되겠죠. 4 빼기 t의 제곱. 3 이상 4 이하일 때는 이렇게 된다. 자,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넓이가 진짜 맞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경계에서 값들이 다 같은지, 왜냐면 연속적으로 이동할 거니까 경계에서의 값들이 다 같은지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F1을 구해보시면 가번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G1은 나번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시면 2분의 9에다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다가 7을 곱한 게 되겠죠. 2분의 9에다가 2분의 7을 빼주니까 1이 될 거고 다번, H1, 다번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9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베타, 요 값이 감마였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9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구하고 싶은 9분의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9를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분자는 2분의 21이 될 거고 분모는 1분의 9이기 때문에 18분의 21이 될 겁니다. 자,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누면 6분의 7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38번. 아, 참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계산을 잘 해보시고 직접 그림을 잘 그려보면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새로운 단원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